예를 들어서 트루스 소셜이 트위터를 대체하겠다 그랬으면 팔러를 인수하든지 게터, GETTR을 인수했어야 돼요. 팔러나 게터 같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트루스 소셜이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트루스 소셜이 페이스북 같은 거 하겠다 그러면 페이스북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이 만약에 유튜브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럼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럼블과 관계는 좋아요. 그래서 럼블 서버에 같이 지금 럼블이 캐나다 회사죠. 작은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나다 회사인데 거기에 같이 이제 새들어서 같이 운영돼요. 지금. 근데 트루스 소셜이 지금까지는 이걸 다 모아놓은 어떤 종합 백화점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머스크는 트위터 하나만 가지고 들고 파는데도 얼마를 썼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 40조, 50조 원 썼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썼거든요. 44 빌리언인가 뭐 40 빌리언인가 썼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 인스타그램 하나, 트위터 하나, 페이스북 하나, 그 다음에 유튜브 하나, 이거 하나만 해도 버겁는데 그 하나하나의 영역마다 이미 1등 플레이어, 2등 플레이어들이 다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로 가면 팔러나 GTTR이 존재하고 게터가 존재하고, 유튜브로 가면 럼블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 데일리 모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가면 거기는 경쟁자가 별로 없고, 인스타그램 경쟁자 별로 없고, 이런 여러 좀 성격이 다 다른 소셜 미디어인데 그 중에 하나를 치고 들어와서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를 하든지 벌려야 되는데 이걸 종합백화점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렇게 해서 헤맬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네스가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그 공허한 판에 박힌 교과서 같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응답하는 거 보고, 야, 저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머스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도. 그런데 예를 들면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도 뭐 내부 노조에 쫓겨선지 뭔지 그 빌어먹을 놈의, 즉 직원이 앞으로 이제 낙태가 각 주별로 자유낙태가 허용되거나 금지되거나 해갈 때, 자유낙태가 금지되는 주의 직원이 다른 주에 가서 낙태받겠다면 회사가 이렇게 여행비나 뭐 이런 걸 보존해 주겠다. 이게 뭐 아마존, 우버, 시티뱅크 이런 데들이 그러겠다고 나섰는데, 리바이 청바지까지 옷하는 의류회사. 여기서 테슬라도 최근에 그렇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랑 그런 거 갖고 대립하기 싫다 이거겠지. 노조가 그런 거 갖고 주장했을 때 노조랑 그런 거 갖고 대립하기 싫다 이거겠지. 그거 해봐야 몇 명이나 신청하겠냐 이거지. 자기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연봉이 얼마인데 그거 한 3, 4천 불 받으려고 회사에 제가 지금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다른 주에 가서 여행을 가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또 여행 영수증 제출해야 되고, 낙태 수술 영수증 확인서 제출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해요. 테슬라 직원 정도면은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런 일 벌어져도. 어쨌거나 근데 노조는 그런 걸 요구할 거고, 요구하니까 회사 경영자로서는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비판하면서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바트가 머스크를 최근에 비판할 때 뭐라 그랬냐. 머스크는 말로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머스크 최근에 EU의 인터넷 검열 법안을 추진하는 그 팀을 만나가지고, 그 책임자 만나가지고 그 테슬라 공장 같이 들러보면서 EU의 인터넷 검열 방안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다. 100% aligned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브라이트바트가 깠다고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EU에서 지금 EU 의회가 법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법 이름이 디지털 서비스 액트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관리법이에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야, 이거 뭐 과연 EU가 어떤 법을 추진할지 모르지만 머스크가 그거 뭐 그렇게 순순하지 않을 텐데 이럴 텐데,
제가 다른 신문을 보다 보니까 EU가 추진하는 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EU가 추진하는 법이 뭐냐면 불법 컨텐츠 속아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트위터 안 하고 있거든요. 트위터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야한 포르노 한번 잘못 누르면 계속 포르노 떠요. 문재인 같이. 문재인 뭐 계속 포르노 보고 있었잖아요. 저기 국회에서. 그러니까 해적 컨텐츠, 포르노 컨텐츠, 아동 포르노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그 검열을 제대로 안 해요. 손님 꼬이려고. 요새 페이스북만 해도 앞에 보면은 제가 남자인지 알아서 그런지 앞에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 릴스, 페이스북의 릴스죠. 짧은 동영상. 보면 전부 뭐 벗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섹스 어필하는 그런 그 짧은 동영상, 여성, 젊은 여성, 아름답고 몸매가 아주 글래머러스한 젊은 여성의 릴스만 계속 떠요. 제가 뭐 그런 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런 것 중에 이제 포르노가 낀다든지 해적 컨텐츠가 있을 때 그거 걸러줘야 되는데 안 걸러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EU가 요구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 말이야 검열한다 그러면서 무슨 기준으로 검열하는지 블랙박스잖아. 그 블랙박스 까. 검열 기준 까.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거거든. 검열 기준을 깔 뿐만 아니라 그 검열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에 소스 코드를 까겠다.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다른 서비스들도 우리 오픈 소스 갖다가 그걸로 검열해서 써라. 증오 선동 검열. 예를 들어서 흑인은 다 때려 죽이자. 백인은 다 때려 죽이자. 여자는 다 때려 죽이자. 남자는 다 때려 죽이자. 이거 당연히 검열해야죠. 이런 세 가지예요. 지금 EU가 추진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증오 선동인데 증오를 뭘로 정의하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증오를. 예를 들어서 야, 나 동성애 반대. 그거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죄야. 그러면은 이게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 중에 일부에서는 그걸 증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그거 빼줘야 되지. 그거는 왜냐면 현지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트위터의 검열은 far beyond the law. 그러니까 법을 훨씬 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까지는 괜찮다. 법까지는 지켜야죠. 별 수 있겠냐. 원래 일론 머스크가 원래 입장이랑 똑같은 거 저거 지금. 100% aligned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가 마치 무슨 문제인 것처럼 위선인 것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자기는 센서리어스 유로피안 유니언 그러니까 센서를 일삼는 EU에 대해서 EU의 정책과 100% 동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기 그 사진도 보세요. 굉장히 네거티브 하거든요. 아니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다. 이제 내용과 다르다. 이제 사실과.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보세 과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다음에야 전국 3억이 넘는 인구에 50개 주에 뭐 600명, 1000명을 어떻게 제대로 100% 정확하게 추천하겠냐고. 물론 미국 공화당이 자기를 계속 물갈이하면서 발전하는 걸 못 해왔어요. 딥스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워싱턴 스왑프라 그럴 수도 있고 여기 회전문으로 돌아. 자기 해먹던 놈들이 정부에 있다가 의회 갔다가 컨설팅 회사 갔다가 언론사 갔다가 대학 갔다가 한 5군데 돌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워싱턴 인근에서. 워싱턴 내부에서. 그걸 벨트웨이라 그러죠. 벨트웨이 피플. 워싱턴 그 외곽 순환도로 내부에서 지지고 볶는 인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물갈이는 돼야 돼. 근데 물갈이는 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개인의 카리스마에 바탕을 해서 물갈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스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물갈이 하다 보니까 아까 펜실베니아 연방상원형 오즈라든지 그다음에 네브라스카 주지사 헵스터 같이 이게 문제적 인물들을 이제 그 공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보세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 나중에 이런 여러 그게 나오지만 타겟이 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우리 편과 상대방 적 사이에 전선이 어디냐를 긋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음프 안 돼, 딥스 안 돼, 글로벌리즘 안 돼, 다 미워해 전부. 그렇게 막 큰 개념에서 빵 때려버리면 아니 딥스라 그래가지고 딥스 까면 뭐 나오나? 누가 딥스라고 공인하지? 누가 스왑프라고 공인하지? 누가 글로벌리스트라고 공인하지? 그럼 자꾸 이제 꼬여서 이제 스텝이 꼬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화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중 미로를 주장하는 거 안 돼. 악마 내러티브, 기후종말론, 무한젠더, 역사전복 그거 떠드는 놈들 안 돼. 그 다음에 스왑프 딥스 회전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처신해온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람은 안 돼. 그 다음에 셰일 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자는 안 돼. 이렇게 구체화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전선의 의미가 있어요. 전선은 구체화되지 않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밀한 뉘앙스가 필요한 거예요. 승부는 디테일에서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비판을 한다면 어떤 각도에서 비판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희 테슬라에서 어떻게 그 낙태 여행비 지급한다 그래? 너희도 워크 컴퍼니냐? 너희도 깨좌점 컴퍼니야? 회사야? 너 명색이 무슨 뭐 보수 공화 쪽으로 온다는 사람이 어떻게 네 회사에서는 그래? 너 니네 회사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힘없어? 이런 비판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EU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섹터, 디지털 서비스 관리법의 핵심 내용이 그냥 무지막지한 검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EU의 입법과 일치한다라고 발언한 걸 두고 쟤는 겉으로만 표현의 자유지 실제로는 EU의 그 무시무시한 검열과 동감한다고 말하는 위선자다. 이렇게 비판하면 이건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죠. 고립주의 혹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지금 투쟁이 나토의 대리전이다. 나토의 괴뢰다.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개발질 잘못 추천한 인사,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네브라스카의 그 주지사로 잘못 추천한 성추행 더듬이 헵스터,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추천한 그 도라이 오즈,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띄워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묻지 마, 지지합니다. 트럼프가 빗주락을 들고 이거를 뽑으세요 하면 우린 빗주락도 찍습니다. 아니 이러면 특정 지역의 DJ 순상님 바하고 뭐가 다르냐고. DJ 순상님 바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호남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말이죠. 뭐 이렇게 나가죠. 순상님께서 빗자루를 거긴 빗주락이라 그래. 빗주락을 들고 요놈을 찍어라 하면 찍는다 말이지. 자조적으로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관점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 상대방의 뿌리에 대해서 그래서 걔들이 나올만 했구나. 나올 법했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초 이후로 중동 석유를 확보하냐 못하냐에 문명과 생활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중동 석유 확보를 중심으로 한 온갖 음모와 공작과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또 이상한 작업과 기존에 있는 선과학에 대한 개념과 그걸 믹스하려는 움직임, 어떻게든 그걸 타협해내서 그림을 만들려는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50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저 집안이 저쪽 진영이 참 복잡하겠다. 인정할 만하네. 그 배경을, 뿌리를 알만 하겠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었겠구나. 상대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배경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깨졌잖아를 인식할 때 그럼 상대방 치고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지금은 셰일 혁명에 의해서
페트로 강박이 깨진 상태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소련 동구 붕괴 이후에 지나친 야심. 아니 이때까지는 공산권과 대립해서 자유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해 온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상대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90년에. 중국은 그 당시에 중국 가면 태반이 화장실에 문짝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벗고서 까고 앉아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봐요. 90년대 중국에 뭐가 있어요? 중국에 95년도에 갔는데 베이징에서 94년도에 베이징에서 건물 짓는데 벽돌을 우마차가 날르고 있더라고. 그럼 90년은 더 그렇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단일 슈퍼파워인 상태에서 야, 이 세계 어떻게 경영해야 돼? 이때 이제 정신병적인 그런 게 좀 생각이 날 수 있죠. 그게 이제 네오콘이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중국으로 돈 벌려는 양식. 아, 자본주의 발전하고 시장 발전하면 다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중국 공산당 애들 그렇게 해서 국가 자본주의 발전하게끔 거기에 쌀라 하면서 거기 돈 대주면 돼. 투자하면 돼. 이런 욕심이 들 수도 있죠. 제일 근데 문제되는 건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핵심 교만이에요. 악마 내러티브 퍼뜨리고 정신 망가뜨리겠다. 극좌랑 결합해서 국가 주권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거. 저는 저게 진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는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포인트가. 왜 민주당이 극좌랑 결합해서 극좌 정당이 돼갔냐 이거지. 내부가 어떻게 일한 오마르,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런 사람들이 틀라입 설치고 지금 어떻게 그냥 바이든이 임명하는 사람들마다 옛날에 전부 극좌 선동하던 것들만 임명하냐 이거지. 얼마나 망가졌길래. 저는 그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배우면 안 된다. 우리 그 풍조가 여기 수입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 상대방이 가졌던 어떤 미중 전쟁 그건 시진핑에서 미중미를 시진핑이 깼네. 러시아와 적당히 거래하는 거 그건 푸틴이 스스로 깼네. 밥그릇 걷어찼네. 그다음에 주류 미디어의 영향력 이것 때문에 그거 다 깨졌네.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네. 그다음에 페트로 강박 50년 동안 지배해왔던 그 셰일 혁명 때문에 다 깨지고 있네. 세상 다 이렇게 근본 아래 뿌리가 다 바뀔 수밖에 없네. 그러면 야, CIA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바보 아닌데 생각 좀 바뀌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야. 좀 나날이 똑똑해질 거 아니야. 국무부도 뭐 딥스라고 뭐 유전자에 박았겠냐. 걔들도 다 똑똑한 애들인데 정상적인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겠지. 생겼을지 몰라. 똑똑해지고 있을지 몰라. 뭘 가도 그럴 거야. 당연히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하게 변증법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우리가 같이 움직일 만한 틈이 어딘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고도의 지능을 갖춰야 돼요. 이 보수가. 미국 보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가 그런 흐름이 있나. 또 그런 흐름에 조응을 하는 똑똑해지고 있는 국무부, 똑똑해지고 있는 CIA, 똑똑해지고 있는 월가, 똑똑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어딘가.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할 때 우리도 제대로 같이 작동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선을 정확하게 개념을 긋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고 우파가 우파 고소하면 어떡합니까? 우파 저 싫거든요. 가짜 우파 싫어요. 박선영 같은 거 싫어요. 더 무서워요 저는. 김일성보다 더 무서워 그런 게. 문재인보다 더 무서워. 이재명보다 더 무서워. 왜냐?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상대방이니까 저거 싸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쪽은 경계심이 누그러지잖아.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지능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전혁 선거창관인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세모풀닷컴에서 신청하시면 예를 들어서 5월 27일 사전투표 첫째 날 오전 타임 서울 서대문구 홍제 1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웹에서 이렇게 세모풀닷컴에서 신청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은 문자로 본인의 성함 홍길동 핸드폰 번호 기초구 행정동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많이들 하셨어요. 더 많이 해서 이제 10,000명 한번 모아보시자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